자, 오늘 배우는 부분은 베스트 패스를 셀렉트하는 부분을 배웁니다. 라우터가 베스트 패스를 도대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는지. 그러면 라우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이 라우터도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라우터가 베스트 패스를 찾는 거니까 이 라우터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라우터라고 하는 놈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있고 저 라우터에 C 네트워크, D 네트워크 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누가 어느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스태틱하게 세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뭐 OSPF나 EIGRP 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야, 나는 AB 네트워크 갖고 있어, 나는 C하고 D 네트워크 갖고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간에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환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가 베스트인지를 또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자는 얘기죠. 일단은 라우터에서 베스트 패스를 찾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면 선출된 베스트 패스를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을 정보에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비교를 해서 내가 뽑은 최적의 경로 쪽으로 패킷을 포워딩하게 되는 거죠. 뭐 내부에서 라우팅하고 내보낼 땐 포워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터가 베스트 패스를 뽑을 때 어떤 순서대로 뽑느냐, 선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왜 선출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동일한 선출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앞에 유튜브 강의 중에서 네트워크 레이어 부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해야 되고 그 기준이 왜 동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베스트 패스는 어떤 순서대로 뽑느냐. 1위가 롱지스트 매치라고 하네요. 서브넷의 길이가 가장 긴 네트워크, 뭐 보다 자세한 네트워크를 우선시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드미니스트리브 디스턴스라고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건 벤더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벤더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겠죠. 자,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리브 디스턴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라우팅 프로토콜의 우선순위, 그게 2순위다. 그 다음에 각각의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뭐 립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라우터 몇 개 거쳐야지 갈 수 있느냐, 홉 카운트를 갖고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고, OSPF는 SPF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고, EIGRP는 듀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고,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자기가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는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그게 3순위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코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스코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그림 한 장으로 가장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내용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라우팅 프로토콜 알고리즘입니다. 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부터 배우나요? 그 이유는 마지막 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베스트 패스를 선출할 때 순서대로는 3순위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3번이거든요.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알고리즘, 걔가 첫 번째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이다. 자, 다음과 같이 라우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라우터에 인터페이스가 4개가 있고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다른 라우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상태에서 2개의 인터페이스에 OSPF를 이네이블 합니다. 그러면 OSPF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 OSPF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인터페이스에 EIGRP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당연히 EIGRP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OSPF로 옆에 다른 라우터한테 정보를 받아요. 2.2.2.2의 32비트 네트워크 정보를 받았고 100.100.100.0의 24비트 네트워크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OSPF로 정보를 또 받게 되는 거죠.
3.3.3.3의 32비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100.100.100.0의 24비트 네트워크. 그 정보를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나한테 다른 라우터가 넘겨준 정보, 그 정보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2.2.2의 32비트는 위에서만 넘어왔고 3.3.3.3의 32비트는 아래서만 넘어왔는데 100.100.100.0의 24비트는 양쪽에서 다 들어왔네요. 자, 그 부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EIGRP로도 마찬가지로 4.4.4.4의 32비트, 200.200.200.0의 24비트가 들어오고, 다른 인터페이스로도 마찬가지로 5.5.5.5의 32비트하고 200.200.200.0의 24비트 네트워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EIGRP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OSPF 입장에서는 EIGRP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모르죠.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EIGRP 입장에서도 OSPF에 어떤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OSPF는 SPF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게 되고요. 자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러면 2.2.2.2의 32비트, 3.3.3.3의 32비트, 100.100.100.0의 24비트에 대해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겠죠. 그리고 EIGRP는 듀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랩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랩을 진행을 할 때는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랩을 진행을 할 때는 제 모습을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라우터가 가운데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R2, R3, R4, R5라고 하는 라우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얘네들 사이에서는 OSPF를 구동시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EIGRP를 구동을 시켜 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R2에서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IP 어드레스 2.2.2.2에 25.25.25.255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IP OSPF1 에어리어 제로. 뭐 아직까지 OSPF를 잘 모르신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저희가 지금 이제 OSPF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세팅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룩백 1 해서 로지컬한 인터페이스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IP 어드레스 100.100.100.1로 주죠. 25.25.25.0 그리고 IP OSPF1 에어리어 제로 해서 OSPF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때 OSPF는 룩백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32비트로 광고하도록 시스코 장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IP OSPF 네트워크 타입 포인트 투 포인트,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OSPF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세팅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눈으로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100.100.0의 24비트하고 2.2.2.2의 32비트 네트워크를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R1에서 봤을 때 QIP 루트 하면은 2.2.2.2 네트워크 정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00.100.10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OSPF로 받았다 라고 해서 OSPF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근데 EIGRP는 아직까지 저 네트워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OSPF 쟤한테 받은 정보를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R3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룩백 제로 IP 어드레스 3.3.3 25.25.25.25에서 32비트 네트워크 만들고 IP OSPF1의 에어리어 제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룩백 1 만들어서 IP 어드레스 100.100.100. 얘는 2로 주죠. 25.25.25.0 IP OSPF1의 에어리어 제로, 그 다음에 IP OSPF 네트워크 타입 포인트 투 포인트 줍니다. 그러면 3.3.3.3의 32비트가 광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0.100.100.0의 24비트가 광고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봤을 때 R1에서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보면은 2.2.2.2의 32비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3.3의
32비트 들어와 있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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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24비트는 자기가 이제 둘 다 OSPF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려고 봤더니 나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된 값이에요. 내가 쟤까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지? 그게 이제 SPF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계산을 한 값인 거죠. 그게 걔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군. 그리고 얘도 이만큼 떨어져 있군. 그러면 경로가 두 개가 같으니까 로드 밸런싱을 하도록 밑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넣어줘야 되겠다. 동일 경로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몇 개까지 내려보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나중에 라우터에 대해서 배우실 때 그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3에서 인터페이스 루프백 1 거기를 IP OSPF의 코스트 값, 이 매트릭 값을 OSPF에서는 코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를 100으로 바꿔줘 보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100이 되니까 루프백이 100이고 요 기가빗 인터페이스가 코스트가 1이거든요. 그럼 101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R1에서 봤을 때 자기가 SPF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R2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R3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고 R2 더 가까운 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가장 가까운 정보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R4에서도 인터페이스 룩백 제로 만들어서 IP 어드레스 4.4.4 25.25.25.25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루프백 1 만들어서 IP 어드레스 200.200.200.1 25.25.25.0 그 다음에 라우터 EIGRP 1번 돌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4.4.4.4 0.0.0.0에서 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광고하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200.200.200.1 0.0.0.0에서 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를 광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R1에서 봤을 때 CIP 루트 하면 R4가 던져준 4.4.4.4 네트워크가 EIGRP로 들어오게 되고 200점대 네트워크가 EIGRP로 들어오게 되죠. 이 앞에 D라고 표시된 이유는 듀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EIGRP로 받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R5에서도 똑같이 해보죠. 인터페이스 룩백 제로 IP 어드레스 5.5.5.5 25.25.25.25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루프백 1 IP 어드레스 200.200.200.2 25.25.25.0 라우터 EIGRP 1번 들어가서 네트워크 5.5.5.5 0.0.0.0 그 다음에 네트워크 200.200.200.2 0.0.0.0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겠죠? 뭘 수정한 게 없으니까 CIP 루트 해서 보면은 5.5.5.5에 32비트 네트워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EIGRP도 두 군데 지금 현재 뭘 변경한 게 없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 속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두 개 경로가 동시에 라우팅 테이블에 두 개가 다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서 로드 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EIGRP는 디폴트로 밴드위스 플러스 딜레이로 매트릭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R5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룩백 1이죠. 200점대 여기 들어가서 딜레이를 굉장히 크게 줘보죠. 그러면 얘 딜레이는 룩백이 딜레이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딜레이를 몇으로 바꾼 거예요? 만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R4 쪽이 더 가깝게 될 겁니다. 그래서 R1에서 듀얼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이 됐더니 이제 아까 전에 똑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 있는 애가 베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라우터들이 일단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는 것, 이게 일단 1단계입니다 2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2단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어드미티브 디스턴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OSPF로도 150점, 150점, 15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받고 EIGRP로도 150점, 150점, 15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받았다. 그러면 OSPF에도 해당 네트워크가 존재할 거고 EIGRP 데이터베이스에도 해당 네트워크가 존재할 거예요. 걔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누가 내려가야 되느냐? OSPF 네트워크가 내려가야 되느냐? EIGRP 네트워크가 내려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드미티브 디스턴스 값을 만들었어요. 벤더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스코 기준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시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보면은 커넥트, 자기랑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가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0이고 스태틱, 내가 수동으로 세팅한 거죠. 그게 1이고 물론 커넥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EIGRP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서머리를 한 게 5. 그 다음에 BGP가 우리 회사 내에서 BGP 네이버를 맺는 같은 AS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BGP 네이버를 맺는 걸 IBGP라고 하고 외부 다른 회사하고 BGP 네이버를 맺는 것을 EBGP라고 해요. 그때 EBGP로 받은 정보가 20. 그 다음에 EIGRP도 자기 내부에서 내가 네트워크로 광고해가지고 서로 간에 전달을 한 인터널 정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정보를 내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 OSPF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BGP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외부 정보를 갖고 온 것을 우리가 익스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널로 받은 인터널 EIGRP가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90. 그 다음에 IGRP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00이라고 돼 있었네요. 그 다음에 OSPF가 110, ISIS가 115, 그 다음에 RIB이 120. 과거에 E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EGP라고 하는 놈이 14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ODR, 얘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CDP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돌리는 건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걔가 160이었네요. 그 다음에 External EIGRP가 170. 그 다음에 IBGP, 내부에서 자기네 AS 내에서 BGP 네이버를 맺어서 업데이트 받는 IBGP가 200. 그리고 언노운이 있네요. 언노운 255. 자, 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랩을 통해서 이 어드민 디스턴스 값에 의해서 베스트가 선출되는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언노운 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은 네트워크를 광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R2에서 인터페이스 루프백 2번을 만들죠. 그래서 IP 어드레스 150.150.150.1에 25.25.25.0 IP OSPF 1의 에어리어 0. 그 다음에 IP OSPF 네트워크 타입은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 24비트로 광고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R4에서 똑같이 룩백 2번을 만들죠. IP 어드레스 150.150.150.2 25.25.25.0 라우터 EIGRP 1번에 네트워크 150.150.150.2 0.0.0.0.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 R1에서 봤을 때 Sure IP 프로토콜 정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자기한테 동작하고 있는 다이나믹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OSPF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지금 현재 110이다. 그 다음에 EIGRP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인터널은 90이고 익스터널은 170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네트워크로 광고를 했으니까 인터널이겠죠. 그러면 90하고 110하고 쌓았을 때 더 낮은 놈, 어드민 디스턴스 값은 더 낮은 애가 이깁니다. 그럼 EIGRP는 90이고 OSPF는 110이니까 QIP 루트를 냈을 때 150점대 네트워크는 EIGRP, D로 표시되어 있죠. EIGRP가 베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무엇만 비교해요? 어드민 디스턴스 값만 비교하는 거죠. 왜? 보시면 OSPF에서는 코스트 값이 굉장히 작죠. 우리가 SPF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스트 값, 그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가 하면 듀얼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트릭 값은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가지고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라우터 OSPF 1번 들어가서 나는 디스턴스 값을 얘도 90으로 주겠다. 먼저 80으로 줘볼까요? 두 CIP 루트 80으로 주게 되면 90보다 작으니까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SPF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90으로 줘보죠. 두 CIP 루트 90으로 주면 다시 EIGRP가 이기죠.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같은 경우는 디폴트, 아까 전에 본 커넥트랑 쭉 정보 있었죠? 디폴트 값에 의해서 베스트 패스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EIGRP는 디폴트가 90이고 OSPF는 디폴트가 110이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EIGRP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드민 디스턴스 값 255는 도대체 누굽니까? 뭡니까? 자, OSPF에서 디스턴스 값을 255로 세팅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 OSPF 네트워크들이 쭉 있죠? 두 CIP 루트 했을 때 OSPF의 네트워크가 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태틱 라우팅 경로가 있는데 걔를 잠깐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컨피그레이션은 그대로 있고 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태틱도 255라고 하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주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못 내려가는 거죠. 언노운이란 개념이에요. 스태틱이 경로가 잡혀있긴 한데 언노운이다. OSPF도 마찬가지입니다. OSPF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전부 다 사라지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OSPF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255라고 주게 되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못 내려가는 애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롱지스트 매치가 아까 전에 1순위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롱지스트 매치라고 하는 애는 뭐냐? OSPF로 네트워크를 10.10.1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EIGRP로는 10.10.10.0의 25비트 네트워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OSPF 데이터베이스엔 당연히 24비트가 들어갈 거고 EIGRP 데이터베이스엔 당연히 25비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다른 네트워크이죠.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24비트도 내려가고 25비트도 내려가게 됩니다. 두 개 다 내려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있으면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 룩업해서 포워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겁니다. 10.10.10.0의 24비트는 OSPF 네트워크로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갈 거고 10.10.10.0의 25비트는 EIGRP로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패킷이 들어왔는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10.10.10.5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10.10.10.5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두 개 가지고 있죠. 10.10.10.0의 24비트도 갖고 있고 거기도 매치가 되고 10.10.10.0의 25비트에도 매치가 돼요.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롱지스트 매치입니다. 10.10.10.0의 24비트는 라우터는 네트워크 파트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몇 비트까지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24비트까지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죠. 10.10.10.0의 25비트는 당연히 25비트까지 네트워크이니까 25비트까지 매치가 되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누가 더 길게 매치 정보를 본 겁니까? 25비트가 더 길게 본 거죠. 그래서 매치되는 정보가 더 길다, 롱지스트 매치다 라고 해서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롱지스트 매치를 잘 생각하시면 24비트하고 25비트가 있다? 그때 서브넷의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죠. 긴 놈을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롱 서브넷, 서브넷이 더 길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몰 사이즈 네트워크. 근데 이 스몰 사이즈 네트워크를 생각해보면 더 작은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더 자세한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우터가 베스트 패스를 찾을 때 라우팅 테이블까지 이제 다 내려가고 나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코 사이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되게 잘 만든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 각각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OSPF도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고 EIGRP도 베스트 패스를 선출하고 걔가 베스트가 되나요? 아니죠. 걔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려고 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겨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죠.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나는 10.10.10.0에 24비트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냈는데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은 25비트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롱지스트 매치에 의해서 25비트 쪽으로 패킷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스트 패스를 찾는 순서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드민 디스턴스 값, 그 다음에 롱지스트 매치 이렇게 되는데 내가 베스트 패스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롱지스트 매치가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2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의 알고리즘이 3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번, 2번, 1번 순서대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